토론의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낸다. 아직 감정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집단 속 심리는 곧 달아오를 준비를 한다. 한 사람이 의견을 내면 다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 작은 제스처 하나가 강력한 신호가 된다. 아, 나도 저쪽에 있어야 안전하구나. 이 안정감은 토론을 왜곡시킨다. 사실보다 중요한 건 소속이 된다. 집단 속 인정 욕구는 생각보다 강하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집단 안에서 훨씬 민감하다. 누군가의 시선이, 누군가의 웃음이 마음을 흔든다. 그래서 논리보다 관계가 우선된다. 집단 극화는 이런 흐름 속에서 서서히 고개를 든다. 조용한 시작은 언제나 위험을 품고 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일 뿐이다. 그러나 불씨는 불길로 번진다. 사람은 이 과정을 눈치채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합리성은 첫 자리를 내어준다. 집단은 열기를 스스로 키운다. 한 명이 더 강하게 말하면 다른 한 명은 더 크게 동의한다. 그건 단순한 동조가 아니다. 박수와 웃음은 일종의 보상체계다. 심리는 보상에 빠르게 반응한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화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과격한 표현을 쓴다.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말했던 의견이 점점 반대하는 건 무책임하다로 바뀐다. 온건했던 입장이 더 극단으로 이동한다. 이것이 바로 집단극화의 본질이다. 같은 의견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그 의견은 점점 더 과장되고 강렬해진다. 사람은 자신이 아닌 집단의 힘에 취한다. 그래서 토론은 종종 대화가 아닌 응원 구호가 된다. 논리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는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집단의 열기에 불을 붙인다. 이 과정에서 다수는 스스로를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객관이 아니라 착각이다. 착각은 달콤하지만 위험하다. 소수의 목소리는 공기를 멈춘다. 정적은 불편함의 표시다. 사람들은 갑자기 시선을 돌린다. 집단은 다름을 감지했다. 그리고 곧장 방어 모드로 전환한다. 이건 단순한 반대 의견이 아니다. 집단은 배신을 본 듯 반응한다. 왜냐하면 다수 속에서의 일체감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소수의 용기는 집단의 불안을 심는다. 불안은 사람들을 날카롭게 만든다. 그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뀐다. 사람들은 자기 안의 두려움을 외부로 돌린다. 왜 우리와 같지 않은가? 라는 무언의 질문이 나온다. 그리고 그 질문은 소수를 공격하는 칼이 된다. 사실 집단의 분노는 소수 때문이 아니다. 그 뿌리는 내부의 두려움이다. 만약 다수의 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심리는 이를 감추기 위해 분노를 선택한다. 분노는 언제나 두려움의 그림자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집단은 소수를 밀어낸다. 공격은 집단 극화의 끝자락에서 등장한다. 다수는 소수를 논리로 설득하지 않는다. 대신 압박으로 꺾으려 한다. 질문은 공격의 형식을 띈다. 내가 틀렸다는 낙인이 숨어 있다. 사람들은 다수 속에서 심리적 안전을 얻는다. 그러니 소수의 다른 목소리는 곧 위협이다. 위협은 곧 제거 대상이 된다. 분노는 제거의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때 사람들은 더 날카로운 언어를 쓴다. 그 언어는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시키는 것이다. 집단극화는 이렇게 소수를 고립시킨다. 그리고 다수는 오히려 자신들이 합리적이라고 착각한다. 이 착각이 위험하다. 왜냐하면 집단의 합리성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다. 다수는 힘이 아니라 광기에 끌려간다. 심리학은 이 과정을 배척 메커니즘이라 부른다. 배척은 다수를 더 강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 불안도 더 깊게 만든다. 강함과 불안은 늘 함께 자란다. 소수의 고립은 집단극화의 당연한 결과다. 소수는 침묵 속에서 남겨진다. 그 고립은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집단의 민낯을 드러낸다. 다수의 웃음은 진실의 증거가 아니다. 그건 단지 안도감의 배설이다. 우리가 옳았다는 착각이 그들을 웃게 한다. 그러나 웃음 속에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를 완전히 지워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수의 존재는 불편한 거울이다. 그 거울은 집단의 두려움을 비춘다. 집단이 클수록 진실은 더 작아진다. 진실은 종종 소수 속에 숨어있다. 소수는 외롭지만 가치 있다. 그 외로움은 진실의 증거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목소리가 다시 떠오른다. 역사는 언제나 소수의 기록으로 바뀌어왔다. 집단극화가 남기는 건 승리가 아니라 공허함이다. 그 공허함이 두려움을 증명한다. 사람은 왜 소수 의견에 분노할까? 그것은 다름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집단은 언제나 강하지만 동시에 불안하다.
다수가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생각은 멈춘다. 소수의 목소리는 균형을 만든다. 그 균형이 없으면 집단은 끝없이 극단으로 치닫는다. 집단극화 실험은 경고한다. 다수결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종종 가장 작은 목소리 속에 숨어 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는 순간 집단은 위험해진다. 소수는 위험이 아니라 안전장치다. 소수를 배척하는 집단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 분노는 언제나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다. 그 두려움을 직면할 때 집단은 비로소 성숙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단은 직면을 피한다. 그래서 역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당신은 소수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 자신일 수도 있다.